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권순날입니다. 전북 고창 출신의 호남 우파 법조인인 김향훈 변호사가 오늘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내가 좌파에서 우파로 옮긴 이유라는 제목의 주목할 만한 글을 올렸습니다. 1966년생으로 올해 만 59세인 김 변호사는 이른바 586 세대로 전주 신흥고등학교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습니다. 그는 이 글을 통해 호남 출신으로 젊은 시절 좌파에 세뇌됐던 자신이 어떻게 좌파의 미망에서 벗어나 자유우파적 관점으로 바뀌었는지 다음과 같이 21개 항목에 걸쳐서 조목조목 공개했습니다. 1. 나는 40대 후반까지는 경제적 어려움에서 탈출하고자 오직 일하고 돈 버는 일밖에는 관심이 없었다. 2. 대학 때 이후 좌파에 세뇌돼 그저 민주화라는 타이틀만 붙이면 좋은 줄 알았다. 3. 역사에 관심이 깊어서 40대 10년간 매우 많은 책을 읽었다. 일본 역사를 찬찬히 들여다보니 우리가 배웠던 것은 다 거짓말이었다. 일본은 메이지 유신 이전부터 강대국이었고 임진왜란 이전부터 국력이 우리를 앞질렀었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나니 우리의 역사 교육에 대해 엄청난 배신감이 들었다. 4. 조선의 역사를 살펴보니 우리가 배운 게 다 거짓말이었다. 조선 후기는 그야말로 국가라고는 말할 수도 없는 거짓골이었고 고종은 천하의 한심한 쫌생이에다가 뇌물 받고 매관매직하는 인간이었다. 한일 합병에 나 몰라라 하면서 신하들에게 알아서 하라고 떠넘긴 인간이었다. 그 뒤로 그 왕족들은 일본에서 엄청난 돈과 자귀를 받고 호요식하였다. 졸라 배신감이 들었다. 5. 식민지 시기 35년간은 아프리카만도 못한 조선의 상황이 비약적으로 나아졌고 인구가 급증하였다. 이게 다 일본이 저그들 좋아라고 한 것이지 조선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지만 어쨌든 발전했다. 회사가 우리에게 월급 주는 게 우리를 진정 위해서 그런 건 줄 알아? 다 회사 좋으라고 하는 짓이여 라는 말과 같다. 이 세상에 남 좋으라고 무조건 이타적으로 하는 일은 거의 없다. 그냥 그 사람과 같이 지내는 게 나한테 좋은 일이었으면 된 거다. 철도 깔고 댐 건설하고 그런 건 다 조선의 물자를 수탈하기 위한 거야. 강도가 물건 빼내가기 좋으라고 바닥에 도르래 설치한 거나 같지라는 말도 있는데 당시에 조선에서 뭐 수탈할 거리가 있었나? 오히려 조선 총독부는 35년간의 재정이 적자였고 일본 본토에서 엄청난 자금을 끌어서 썼다. 그리고 일본은 조선을 스코틀랜드처럼 영구 합병하려고 했기에 마냥 착취만 한다는 것은 합리적인 생각이 아니었다. 철도 깔고 사회간접 자본을 설치하는 등 대대적인 재개발 사업을 시행한 것이다. 나중에 본전도 못 받고 쫓겨난다. 6. 군산에서 쌀을 강제 수탈했다고 배웠는데 수탈이 아니라 수출이었다. 돈 받고 판 거다. 그것 때문에 일본 내 농민들이 살기 힘들어 데모했다는 신문기사도 있다. 우리가 배운 역사는 다 거짓이었다. 7. 위안부를 헌병대가 끌고 갔다고 해서 이런저런 자료를 들춰보니 그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일제시대 발행된 조선일보 동아일보에 조선인 인신매매범, 약취범들을 일본 경찰이 단속한다는 기사가 버젓이 나와 있다. 위안부를 관리하며 일본 부대를 따라다니는 업자들은 대부분 조선인 남자들이었다. 그냥 동두천 등 기지촌의 양공주라고 보면 된다. 조선인 업자들이 돈 벌려고 하는 것을 일본 군부가 그냥 방치했을 뿐이다. 8. 이러한 피해의식은 어디서 왔을까 고민해보니 그게 다 조선 후기의 극심한 상황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상공업은 발달하지 못했고 농민들은 유랑걸식했고 노비들의 인생은 아무런 보람이나 희망이 없었다. 소장농들은 거의 대부분의 수확을 양반에게 빼앗겼다. 그런 상황에서 남탓, 원망, 피해의식이 싹틀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좌파들은 모두 일본 탓이라고 했다. 9. 안중근도 꽤 어이없는 인물이었다. 그와 그의 선조들은
통합운동에 반대하고 진압에 가담했으며 이등 방문이 고메이 천황의 말을 잘 안 들었다는 등의 이유를 들면서 그를 암살했다. 여러분, 여기서 고메이 천황이라고 하는 사람은 일본 메이지 일왕의 아버지입니다. 한자로는 효명, 일본말로는 천황 텐노라고 합니다만은 그 고메이는 메이지의 부친입니다. 김양훈 변호사는 이렇게 조선시대 그리고 일제시대까지의 상황을 설명한 뒤 이어서 박정희, 김대중 등 한국 현대사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밝히기 시작합니다. 10. 박정희에 대해 연구해보니 그가 없었으면 오늘의 한국은 없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었다. 그의 독재로 인한 폐해도 있었으나 그게 10이라면 그의 공은 100을 넘어 1000에 가까웠다. 여러분, 어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렸던 권순할 칼럼 포스코 삼성전자와 관련해서도 한국의 경제기적에 결정적인 기여를 한 사람은 박정희 대통령이다.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과 함께 경제기적을 일으켜낸 한국의 주요 기업인들, 가령 삼성의 이병철, 현대의 정주영, LG의 구인의 구본무, 또 포항제철, 지금 포스코의 박태준, 이런 기업인들의 공로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김양훈 변호사의 글을 이어갑니다. 11. 전라도에서는 신적인 존재로 여겨지던 김대중은 북한 핵개발의 결정적인 공로자였다. 12. 작은 회사를 경영하면서 키워가다 보니 조직의 발전에는 종업원들의 피와 땀도 필요하지만 지도자 역량이 결정적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직원들의 노력을 헛되이 하지 않고 그것을 어느 방향으로 이끄느냐에 따라 그 결과는 천양지차로 달라진다. 같은 민족인 북한 사람들이 열심히 일할 태세가 안 되어 있었을까? 그러나 지도체제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을 알게 되지 않았나? 지금 이 부분, 북한도 역시 우리 남한과 마찬가지로 같은 한민족의 DNA인데 한국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생지옥을 겪고 있죠. 만약 박정희나 혹은 주요 기업인들의 공로가 아니고 한국인들의 자질이 우수했기 때문에 그런 경제기적이 가능했다, 이렇게 주장하려면 북한에서 벌어지고 있는 저 참상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데 설명할 수가 없죠. 물론 국민 개개인도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 국민 개개인들의 노력을 극대화해서 경제기적을 이룬 데는 무엇보다도 박정희라는 아주 걸출한 국가지도자, 그리고 뛰어난 기업인들, 이런 분들의 공로를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13. 구멍가게를 이끌 때는 그저 직원들에게 잘해주고 민주적으로 대하면 잘 될 줄 알았다. 그러나 인간의 이기심은 재벌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말단 직원들도 어마어마하게 가지고 있고 오히려 그들은 더더욱 무책임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때때로 강력하고 냉정한 판단이 필요했다. 그들이 하자는 대로 했다가 배가 산으로 가는 경험을 많이 하였다. 주변의 사장들과 대화해보니 사장 개인의 역량과 판단이 정말로 중요하였다. 14. 박정희의 경제발전 과정을 보니 그는 만주에서 정말 많은 것을 배워온 것으로 보였다. 만주는 당시 꿈과 희망과 야망이 넘치는 신생국이었다. 일본은 만주국에서 경제발전의 모든 실험을 다하였다. 박정희가 그것을 배워와서 한국에 그대로 이식한 것이다. 박정희의 만주 경험이 없었다면 오늘의 한국은 없었다. 15. 한국인들은 꽤 거짓말을 잘하고 감정적이고 충동적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한국의 사기죄 고소고발 비율은 인구 비율로 볼 때 일본의 150배에 이른다. 한국어에는 전투적인 표현이 많고 상대방을 이겨먹고 상대를 무시하고 조롱하는 표현이 많았다. 상황을 과장하고 자신의 선의만 강조하고 결과에 이르는 경과 과정에는 무심하였다. 모든 걸 남 탓으로 여겼다. 이것은 인간의 본능을 자극하여 문화산업에서 대박을 이룬다. 억압과 피해의 경험이 위대한 문학으로 승화되는 것과 같다. 다만 문제는 먹고 살만해졌음에도 불구하고 끝없이 피해의식을 자극하여 나라가 피곤해지고 지금까지의 경제성장 과실을 다 갉아먹는다는 거다. 이제 망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왔다. 하강할 때가 되었다. 16.
대학 때 운동권 뒷꽁무니를 약 2년간 따라다녀 봤는데 그들은 상황인식과 분노가 매우 자기적이고 과장되었었다. 그래서 동의하기 어려웠는데 그 586 운동권들의 상황인식은 지금도 과거 40년 전과 같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17. 설사 그들이 선의에 의해 운동을 했다 하더라도 이 세상 모든 일이 그렇듯이 시간이 지나면서 혼탁해지고 상황이 변하는 것이다. 그들은 낡아빠진 민폐 세력이 되어버렸다. 아니 대한민국을 갉아먹는 주적이 되었다. 북한과 함께. 18. 우파의 공로는 축소되어 있었고 좌파의 공로는 지극히 과장되어 있었다. 19. 집안의 가장인 아버지가 피땀 흘려 돈을 벌어서 집안을 일으키고 일가 친척을 다 도와줬는데 룸사롱 가서 하룻밤 실수를 했다고 해서 그 아버지에게 돌을 던져 사형을 시키는 꼴이다. 그렇게 그 거위를 죽이면 니들은 이제 뭐 먹고 살래? 20. 한국의 모든 안 좋은 것들은 다 그 근원이 유교 성리학과 조선의 왕정체제에 있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그 이상은 좋으나 인간의 현실적 감정과 이기심을 간과했다. 공산주의도 마찬가지다. 이상은 좋지만 현실인식이 너무 추상적이라는 점에서 완전히 실패했다. 이러한 공상적, 망상적 공산주의가 유교와 결합하여 만들어진 것이 북조선의 유교적 공산주의다. 21. 우리는 지금까지 완전히 거짓된 역사를 배워왔다. 마치 김일성이 솔방울로 수류탄을 만들고 모래로 쌀을 만들었다는 전설이 북한 교과서에 실려 있는 것처럼 우리 남측도 그에 못지않은 전설을 많이 만들어 왔다. 급기야 우리 남쪽도 수령님을 모시게 되었으니 과연 조선은 하나다. 우리는 하나의 민족이로구나. 이렇게 전북 고창 출신의 호남 우파 법조인인 김양훈 변호사가 조목조목 짚었습니다. 상당히 생각해 볼 점이 많은 인상적인 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어서 전해드릴 내용은 어제 한동훈이 이번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출마를 포기한다. 즉 불출마를 선언했죠. 그런데 그 한동훈이 불출마하겠다고 밝히면서 무슨 당이 극우의 길로 가고 있다. 이런 황당하고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야권 원로 정치인인 이인재 전 의원과 지금은 국힘을 떠났지만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한동훈의 인식을 통렬히 비판했습니다. 먼저 이인재 전 의원은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한동훈은 국힘 전 대표였고 한때 보수 우파의 신데렐라였다. 지난 대선 그 음중한 시기에도 그는 전당대회를 대비해 당원 모집에 열중했다. 그가 어제 대표 출마 포기를 선언하면서 당이 극우의 길로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출마 포기는 그의 자유다. 그런데 포기 명분이 당의 극우화라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다. 극좌의 눈으로 보면 우파는 모두 극우로 보인다. 숫자는 소수일지 모르지만 민주당의 핵심 주도 세력은 주사파로 극좌다. 특히 이재명 정권의 핵심들은 주사파 중 가장 위험하고 무모한 한총련 주사파다. 그들은 쉬지 않고 사법부를 공격한다. 판사, 검사를 개나무라듯 몰아세운다. 보수야당 국힘을 해산시킨다고 큰소리친다. 목불인견이다. 극좌의 행태 그 자체다. 그래서 그들은 걸핏하면 극우 프레임으로 보수우파를 공격한다. 광화문 저항운동도 극우고 선거부정 의혹 제기도 극우다. 자기들에 대항하면 다 극우로 몰아붙인다. 극우의 상징은 히틀러, 무솔리니, 일본 군국주의다. 국가, 인종, 민족의 가치를 절대시하며 국민을 억압하는 사상이다. 그 수단은 폭력과 공포다. 이와 관련해서는 얼마 전에 여러분들에게 극좌가 판치는 나라에서 무슨 말도 안 되는 극우 운운의 그런 극우몰이인가 이렇게 아주 여러분들에게 상세하게 전해드린 바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 권순할TV 영상을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걸로 생각합니다. 이인재 전 의원은 그러면서 다음과 같이 마무리합니다. 우리나라 보수 우파 가운데 나는 이런 극우를 본 적이 없다. 광화문에도 없고 우리 당 안에도 없다. 그런데 극좌도 아닌 한동훈의 입에서 그런 말이 어떻게 나올까?
나는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적과 동지를 혼동하지 말자. 이번 전대는 적과 동지를 또렷이 구분하는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한동훈은 당과 스스로를 자해하는 관점부터 시정하기 바란다. 이렇게 이인재 전 의원이 강조했습니다. 또 홍준표 전 대구시장도 오랜만에 아주 올바른 이야기를 했습니다. 홍준표 전 시장은 다음과 같이 한동훈을 비판했습니다. 극우란 전체주의자를 말한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극좌는 있어도 극우는 없다. 흔히들 강성보수, 아스팔트 보수를 극우라고 잘못된 프레임을 씌운다. 내가 속했던 그 당에도 극우는 한 사람도 없었다. 홍 시장이 말하는 내가 속했던 그 당, 이건 지금 국민의힘을 말하죠. 홍준표는 현재 국민의힘을 탈당한 상태입니다. 그런 정치 개념 하나도 잘 모르는 자가 비대위원장 맡아 총선 말아먹고 당대표 맡아 계엄 탄핵 초래에 당 말아먹고 보수 말아먹고 나라 말아먹었으면 스스로 그 당에서 퇴출 선언이나 해야지. 있지도 않은 극우 허상과 싸우겠다고 선언한 것은 희대의 코미디다. 날이 덥다 보니 별하별 자가 다 설친다. 이렇게 질타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인재 전 의원이나 홍준표 전 시장의 지적이 아니라도 한동훈의 입에서 극우 운운하는 말이 나온 것은 얼마나 한동훈이 국민의힘에 어울리지 않는 자인지를 아주 정확히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런 자가 당 비대위원장을 맡고 당 대표를 맡았으니 당이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된 겁니다. 하여튼 한동훈 세력은 척결 대상이지 결코 같이 가야 될 세력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더욱 굳히게 됩니다. 지금까지 권순할TV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